디귿자 건물 쇠 창살 그 갇혀가지고 저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대로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장항수심원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곳 유부도를 찾았던 건 지난 1997년. 갑작스런 방문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직원들을 뚫고 진입한 수심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너무도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네, 지금 30일 가까이 이상이에요. 맞아라 코 들어간 거 봐. 아유, 20대 막 30대씩 맞았어요. 그것은 나 촬영하지 마. 또 먼저 터집니다. 또 맞아요 나. 심하게 때립니까? 반바람 막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리고 가도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두터운 철문 안에 갇힌 채 구타와 폭행에 대해 호소하는 원생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시고 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나가서 얘기해. 네, 나와. 내가 지금 춘천 남도 엄마. 이씨, 카메라 좀 지랄이요.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자니까 나가서. 직원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던 철창한 비밀은 도무지 믿기 힘든 광경들이었습니다. 누가 일어났습니까? 작업 안 나간다고 이러고. 작업 안 나간다고 일 안 나간다고. 며칠이나 됐습니까? 저는 8일 됐습니다. 8일 이렇게 한 지가 이거 빨래 했습니까 언제? 수년간 한 번도 빨지 않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빗물을 받아야만 몸을 씻을 수 있었던 원생들. 정부에서 지원한 1억 원 상당의 멀쩡한 정수시설을 두고서 짜디찬 바닷물을 식수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금물이네 이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했을 아주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제한되고 무시되었던 것. 개 사육장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뭐 철창 같은 데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지요. 사람의 의미가 있어. 정말 사육되는 동물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죠. 정신질환자에게 인권이란 없던 그 시절, 매일같이 이어지는 중노동과 통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가혹한 폭행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누군가 구해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섬을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에 들리세요? 언제 여기 들어가셨어요? 한 달이 넘으셨네요? 원생들과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무려 48일 동안 독방에 갇혀있던 한 남자. 대한민국에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취재하면서요, 이렇게 다 진술하고 나서는 저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대로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꼭 좀 보여주십시오. 날조된 진단서 한 장으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20년이 넘게 수심원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 원생들을 유부도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이 배에 올라타고 난 뒤에 그 생각을 해보니 참 지옥에서 천국으로 탈출할 느낌입니다. 그날 길고 길었던 유부도의 비극은 그렇게 끝이 난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그 소리가 막 들려요. 맞고 악수는 거 살려주라는 것들, 비비육 소리.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분 나쁘면 패거든요. 아무나 강가 엉덩이로 여자 원정을 패는데 제가 지치니까 제가 패하거든요. 안 패면 안 되거든요. 패는데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 여자를 그 정도로 패할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서 패 죽이라면 패 죽여야 돼요. 자신이 때리던 중에 원생이 사망했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망한 원생의 시신을 그대로 안매장했다는 정만식 씨. 이분도에서 참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람 죽는 것이 일상이에요. 진짜. 유부도 안에서의 믿을 수 없는 얘기는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 수심원이 어디냐면 집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을 근데 연락을 해줘. 그러면 그 원장님이 가서 새고랑 채서 데리고 와. 수갑을 찬 채 이곳에 끌려왔다는 수많은 사람들. 부상 없지. 무서워. 무서워.
막 피가 나도 때려. 많이 죽었어. 보호자들이 죽어도 좋다 하는 사람들은 갔다 여기서부터. 누군가는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섬. 한 번 여자가 나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다 건너 간다고 가더니 그 이튿날 시체로 건져요. 시체 죽어가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었다는 죽음의 섬. 충격적인 수십원의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고 당시 안매장을 했다는 원생이 증언한 장소에서 실제로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뼈다. 예술 방금 뼈다. 뼈. 지금 문을 또 묶고. 손뼈? 그런데 수심원과 관련된 판결문 어디에서도 사망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혈액이 없고 춤 와서 지금 몇십 년이 되고 진영나 1년 6월 살았어요. 그때 맞아서 다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셨다는 아이, 그건 얘기야. 틀린 얘기예요.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은 없었으며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말하는 강 원장. 그리고 지금 편찮았는지 뭐한지 미친놈들이 나보고 인생을 그린 거 아니요.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보상. 내 보상. 그분들의 인생은 내가 그걸 내 책임져요. 차가운 철창의 틈새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들. 그곳을 벗어났던 그들은 자유와 행복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을까? 97년 당시 유부도를 탈출한 바로 다음 날 수심원의 실태를 고발했던 신동석 씨. 우린 이번 당시 주소를 토대로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선생님 동생분이시죠? 그 사람 벌써 이 세상 떠났는데 나오고 나서 그래 상당히 힘들어했지요. 딱 나오자마자는 누구 잘 데도 없는 기고 그 여 와서 조금 있다가 그 서울로 올라갔어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도 아마 죽었다는 말이 있고 지도 이제 그 방에서 뭐 혼자 있다가 뭐 술 먹고 죽었다던가 뭐 어쩌다가. 그는 당시 딸을 꼭 다시 만나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신동석 씨. 오래 있으면서 환자들이 환자 입장에서 분노가 컸고 가족들도 환자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97년 당시 동행 취재를 했던 김병우 원장은 원생들의 탈출 후를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김삼식인가 뭔가. 예.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요. 저는 기억나요. 그건 내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사람은 수심원을 찾았을 당시 무려 48일째 독방에 감금돼 있던 김삼식 씨라고 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대로 죽겠습니다. 꼭 구해주십시오. 누구보다 간절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는 취재 당일 우리와 같이 섬을 빠져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있었다가 그러다가 나갔던 걸로 기억나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갔나? 어떻게 됐어요, 김삼식 씨는 그다음에? 김 원장의 병원에서 한 달간 머물다 떠난 김삼식 씨가 현재 머무르고 있다는 주소지를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교회에 계신 분 중에 그 김삼식 씨라는 분이 계신가요? 이름이 삼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 자살했어요. 예? 자살했어요. 그토록 인간다운 삶을 갈망하던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막 하고 막 인간 이하의 그 처우를 받으면서 이 삼식이가 야수처럼 변한 거죠. 탈출 뒤에도 수심원에서의 끔찍한 기억에 사로잡 끝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는 김삼식 씨. 우린 유부도를 탈출한 뒤 제대로 된 자유와 행복을 찾은 누군가를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연령대의 원생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소식이 좀 궁금해서. 죽었죠. 죽은 지 언제요? 그때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죽었어 나. 집에서? 2008년 9월 26일 날 사망하셨네요. 하자고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성별도 모두 다른 이들의 삶이 닮아있는 이유는 뭘까? 그 불행의 이유를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 수심원이 폐쇄할 당시 이 시설로 옮겨왔다는 23명의 원생들. 그때 너무 기뻤어요. 딴 데로 그냥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그냥 거기서 벗어난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97년부터 여기에 쭉 계신 거죠? 20년 동안. 집에 가고 싶죠. 오랜만에 친구 만나고 자유롭게 학교도 다니고. 다니시고 그렇게 지내시고 싶으세요? 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들의 바람은 시설이 아닌 보통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21살 때 21살? 실례지만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돼요? 62세. 그들이 시설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분명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통계각서를 쓰셨대요. 형님분이 나는 책임 안 지겠다. 여기서 돌아가시면 그냥 여기서 알아서 해달라. 가족이 안 모셔간 분들도 여기 안 데려가시자고. 환자의 가족들이 퇴원을 거부하거나 보호 의무 포기각서를 쓰며 무연고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병증의 차도나 본인의 퇴원 의지와는 무관하게 장기간 입원을 이어가게 된다는 사람들. 거기보다는 자유로운데 나는 지금도 사회에 나가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주저앉고 싶지 않거든요. 맨날 방구석에서 잠만 자고 이렇게 살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바람만으로는 퇴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환자들이 위험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저 멀리 떨어진 정신병원에다가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치료하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을 마치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인 경우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지역에 살았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모든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니 치료보다는 격리와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장항 수심원의 비극. 수심원은 문을 닫았지만 그 위험한 편견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